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이자율을 다시 0.25% 올리면서 미국의 이자율은 연방 펀드 이자율 기준으로 4.5%에서 4.75%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연준의 이자율 상승은, 이자율을 올리는 것은 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이것을 물가를 잡지 못하면은 경기 불황이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물가를 잡을 때까지,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 계속 이자율을 올리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작년 3월에 2022년 3월에 0.25%에서 0.5%였던 이자율이 그때부터 계속 빅점프라리죠. 계속 올리면서 지난달에 마지막으로 또 0.25%로 올리면서 4.75%까지 솟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자율이 솟으면은 제일 타격을 받는 분야가 테크 기업, 기술 기업들입니다. 이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디지털 기술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코로나 유행한 이후로 각 나라가 대규모 자금을 풀면서 그 자금이 이 기술 기업들한테 몰리면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솟았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 가치에 많이 투자를 한 것인데요. 이렇게 코로나 때 자금이 많이 풀렸을 때 저는 사실은 2020년부터 걱정을 했거든요. 이것이 언젠간 터지겠구나. 너무 많은 자금을 풀었다. 그런데 이 자금을 풀었을 때 이 자금이 갈 곳이 있으면 좋은데 지난 3년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유행으로 대부분의 기업 산업들이 사실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어려움을 겪는 산업에 투자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 풀린 자금들이 미래의 가치가 높은 기술 성장주들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빅5 디지털 기술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디지털 기반 회사들의 주가는 막 몇 배씩 솟았죠. 그렇다가 이렇게 이제 작년에 급속도로 이자를 올리면서 이렇게 솟았던 기술 기업들의 주가는 이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뭐 90%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자율이 인상된 것과 함께 이 요즘 기술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가부터 한번 대표 기업을 해보시죠. 전통 기업인 100년이 넘은 IBM부터, 물론 디지털 기업이긴 하지만 IBM부터 보십시다. IBM은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잠깐 떨어지긴 했지만 주가가 거의 큰 변동은 없죠. 올라갔다 내렸다 그 선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40년이 됐지만 아직도 전통 기업, 디지털 기업, 기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자금들이 몰리면서 온라인으로 모든 활동이 집중되면서 성적이 올라가고, 그래서 자금들이 몰리면서 작년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치솟았죠. 그랬다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빠진 상태고, 구글 같은 경우 알파벳이죠. 구글 회사 알파벳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많이 빠졌죠. 광고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주가가 빠진 것이 이제 이자율 선행 조건이거든요.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죠. 빠져 있고, 더 많이 빠진 것은 이제 페이스북, 메타입니다. 페이스북은 광고 타격이 구글보다 훨씬 컸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온라인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 유통이 상당한 발전을 했지만, 이제 이게 엔데믹이 되면서 타격이 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아마존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큰 기업들은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영진들은 왜냐면 주가가 너무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대규모 해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20%가 넘는 직원들을 해고를 했죠. 그걸 시작으로 다른 크고 작은 많은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기술 기업들이 해고 행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빅5라고 하는 페이스북이 작년 11월에 13%의 인원을 해고를 했고요. 그래서 충격을 줬고요. 그리고 12월에 아마존도 6%를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5% 해고를 했고, 구글 알파벳도 지난주에 6% 해고를 했죠. 그래서 해고 행렬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올해도 지난주 실적 발표한 페이스북의 마크 zuckerberg가 올해도 아마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해고가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으니까 올해도 해고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해고가 이어진 것은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왜 실적이 떨어졌냐? 또 특히 주가가 왜 떨어졌냐 하면은 사실은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자금이 각 나라에서 막대한 규모로 풀면서 이것이 디지털 성장주들로 몰림이고, 또 온라인으로 모든 활동이 집중되면서 온라인 기업들이 실적이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투자가 온라인 회사 주식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회사의 주식들은 몇 배씩 올랐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 실적이 코로나 유행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영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성장을 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0% 이상 고용을 늘렸습니다. 그냥 거의 고용 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사상 최고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고, 인력을 못 구해서 난리를 피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졌는데 오히려 구직시장은 더 좋아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0% 이상 고용을 늘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실적이 나빠지니까 대규모 해고 행렬로 가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알파벳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이런 걸 보면은 테크 기업들의 평균 대규모 해고율은 6% 전후입니다. 왜 이럴까가 요즘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관심사입니다. 왜 대규모 회사들은, 대규모 디지털 기업들은 대규모 해고를 할 때 6%를 기준으로 할까?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전통 기업과 다르게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 기업과 다르게 이 디지털 기업은 소비자가 왕이잖아요. 온디맨드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기술이 빨리 변하니까 변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인력 구조에서도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핵심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비즈니스의 적정 인력이 몇 명이다. 이것을 전통 기업처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실적이 늘어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시작되면 고용을 막 늘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거 어느 쪽이 죽으면 또 해고를 늘리고, 그래서 왜 6%가 됐냐 하면은 이 디지털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구글이 해고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존이 몇 퍼센트를 해고를 했나, 또 아마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몇 퍼센트 해고를 했나, 서로 주위의 눈치를 보면서 이 정도에는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6% 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더 경영학적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건 이겁니다. 종업원과 투자자 양쪽을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경영진이 해고를 할 때는 남아있는 종업원들, 이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 안 되고요. 또 투자자들의 투자율기를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고를 너무 대량으로 많이 하면은
남아있는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증가해서 조직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6%라는 숫자가 생겼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적게 해고를 하면은 비용인 절약이 적어지기 때문에 투자에 부정적인 심리가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쪽이 왔다 갔다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6%라는 숫자가 생겼다. 이것이 요즘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한 대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왜 6%냐 이런 거 갖고. 그래서 요즘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기술 대기업들의 대규모 해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6%의 해고를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하나의 뉴스고요.